공룡 스토리. 동물 이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동물 이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요. 공룡 이빨에 대해서는 다음 스토리를 통해 소개할게요. 골격 표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고르라면 당연히 이빨이에요. 두개골은 동물의 종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빨은 먹이의 종류와 생활 패턴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빨 구조. 이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요. 치과는 잇몸 밖으로 노출된 부분으로 범랑질과 상아질로 이루어져 아주 단단해요. 잇몸 밑으로 치조골에 박혀있는 부분은 치근이라고 하는데 뿌리의 개수는 부위에 따라 달라요. 치수관은 이빨 가운데 공간으로 이곳으로 혈관과 신경이 지난답니다. 이빨 부착. 우리는 이빨이 잇몸 안에 박혀있는 모습을 쉽게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가 이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물들의 이빨이 턱뼈와 결합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랍니다. 상어 같은 연고어류의 이빨은 턱뼈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피부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빨들이 여러 줄로 나 있답니다. 경고어류의 이빨은 턱뼈에 직접 붙어있긴 하지만 비스듬하게 붙어서 결합이 약해요. 도마뱀의 이빨도 턱뼈에 직접 붙어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박혀있지 않아서 결합이 약하답니다. 악어 같은 파충류, 공룡, 그리고 포유류의 이빨은 사람처럼 이빨 뿌리가 턱뼈 깊숙이 박혀 있어요. 가장 튼튼하게 결합한 형태랍니다. 이빨 교체. 사람은 성장하면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새로 나지요. 이런 식의 이빨 교체는 다른 포유류나 포유류형 파충류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이성치라고 한답니다. 반면에 다른 척추 동물들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가 빠지고 새로 나는데 이를 다성치라고 해요. 다성치라고 해도 모든 이빨이 한꺼번에 빠지고 새로 나는 것은 아니에요. 짝수, 홀수열의 이빨 교체가 교대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빨의 성장 단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이가 한꺼번에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상어는 1-2주 간격으로 이빨이 교체되고 평생 3만 개 이상의 이빨이 빠지고 새로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빨은 화석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컸던 메갈로돈의 이빨 화석은 그리 흔하지 않아요. 이빨의 분화. 포유류의 이빨은 위치에 따라 모습이 달라요. 사람의 치아도 앞니, 송곳니, 어금니로 구분하잖아요. 이처럼 위치에 따라 이빨 형태가 다른 경우를 이형치라고 해요. 반면에 어류나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는 부위에 따른 형태 구분 없이 거의 같은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동형치라고 부른답니다. 악어는 전형적인 동형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악어에 대해 살펴볼게요. 엘리게이터는 턱을 다물면 아래턱에 이빨이 보이지 않지만 크로커다일은 턱을 다물어도 아래턱 이빨들이 보여요. 가비알과 카이만도 비슷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외모가 달라 구별하기 어렵지 않아요. 포유류는 부위에 따라 모양이 다른 이형치를 가지고 있어요. 맨 앞쪽에 있는 앞니는 절치라고 해요. 먹이를 끊거나 뜯어내는 데 사용돼요. 날카로운 송곳니는 견치라고 하지요. 송곳니 뒤에는 소구치가 있어요. 초식이나 잡식성인 경우는 넓고 평평해서 먹이를 갈거나 부수는 용도로 사용되고 육식성인 경우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서 살점을 베기에 적합해요. 대구치는 어금니를 말해요. 소구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튼튼하답니다. 포유류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이빨의 분화가 관찰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흔해요. 돌고래와 범고래의 이빨은 위치에 상관없이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요. 개미알기는 단 하나의 이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긴 혀를 가지고 개미를 사냥한답니다. 수염고래도 이빨이 없어요. 그 대신에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고래 수염이 있어서 물을 들이마시면서 크릴같이 아주 작은 먹이들을 걸러내서 먹는답니다. 수염고래의 일종인 대왕고래의 경우 하루에 1톤 이상의 크릴을 먹는다고 해요. 이빨 배열. 사람의 치아는 옆에 치아와 맞닿은 상태로 배열해 있지만 포유류에서는 이빨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흔해요. 이런 구조에서 뒤쪽에 모여있는 소구치와 대구치를 협치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송곳니와 협치 사이에 이빨이 없는 부분은 치간이라고 해요. 절치. 절치는 맨 앞에 있는 이빨로 먹이를 끊거나 뜯어내는 데 사용돼요. 대부분 크기가 작지만 아주 크고 독특하게 발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일각고래의 뿔은 위턱의 좌측 절치가 길게 자란 것이고 코끼리의 상아와 설치류의 앞니는 위턱의 절치가 크게 발달한 것이랍니다. 견치. 견치는 송곳니를 말해요. 검치 호랑이는 긴 송곳니를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하지만 현생 바다코끼리의 송곳니도 정말 크답니다. 심지어 초식동물인 고라니 역시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멧돼지의 크고 휘어있는 이빨도 송곳니가 발달한 거예요. 협치. 협치는 뒤쪽에 있는 소구치와 대구치를 말하는데 형태와 기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육치는 칼처럼 생긴 고기를 찢고 절단하는 이빨이에요. 앞치는 잡식동물과 초식동물에서 볼 수 있어요. 단단한 열매 껍질을 부수는데 적합해요. 마치는 맷돌처럼 생겼어요. 질긴 식물 섬유를 잘게 갈아서 먹기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객과나 고양이과 같은 육식동물의 협치는 가위처럼 날카롭게 맞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크게 발달한 위턱의 마지막 소구치와 아래턱의 첫 번째 대구치가 맞물리면서 살을 베어내요. 전형적인 육치 형태랍니다. 코끼리와 매머드의 협치는 아주 독특해요. 이들의 협치는 여러 개의 이빨이 합쳐져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면서 여러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단면을 살펴보면 범랑질과 상아질이 교대로 배열되어 강판이나 맷돌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답니다. 거친 식물 섬유를 가는데 효과적이에요. 이빨 마모. 부드러운 음식을 익혀 먹는 사람에게 치아 마모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거친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에 있어서 이빨의 마모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더구나 풀을 뜯어먹다가 모래나 자갈까지 씹게 될 수도 있어요. 어지간한 이빨로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버텨낼 수 없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처할까요? 초식 동물들은 매우 긴 이빨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극복해요. 잇몸 밖으로 노출된 부분은 그리 길어 보이지 않지만 치조골 속으로 매우 긴 측은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이빨이 마모되면 치조골 속에 묻혀있던 부분이 점차 위로 올라오면서 오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런 형태의 이빨을 고치라고 해요. 비버의 앞니도 말의 이빨처럼 두개골 안쪽으로 긴 뿌리를 가지고 있고 평생 자란답니다. 하지만 비버 절치의 바깥쪽은 범랑질로 쌓여 있고 안쪽은 상아질로만 구성돼 있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이빨 끝은 예리한 절단면을 이루게 된답니다. 이빨 나이. 우리는 이빨을 통해 동물의 나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나 매머드의 상아 단면을 보면 나무의 나이테와 비슷한 성장선을 볼 수 있어요. 계절에 따른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말은 이빨 마모에 대처하기 위해 아주 긴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빨이 점차 짧아지게 되는데 마모 정도에 따라 이빨 단면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마모된 이빨의 단면 모습을 보고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답니다. 코끼리와 매머드는 총 6개의 협치를 가지고 6, 70년의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 6개의 협치 중에 항상 2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턱뼈의 뒤쪽에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치의 배열과 개수를 파악하면 코끼리와 매머드의 대략적인 연령을 추정할 수 있답니다. 치식. 치식은 이빨 개수와 배열을 쉽게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위아래 턱의 좌우 한쪽을 기준으로 각 이빨의 영어 알파벳 첫 글자와 숫자를 이용해 표현해요. 치식은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사람의 치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동물의 이빨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밥캣의 이빨도 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공룡 퀴즈. 매머드의 상아는 어떤 이빨이 변형된 것일까요? 1번 앞니, 2번 송곳니, 3번 작은 어금니, 4번 큰 어금니. 정답은 앞니예요. 코끼리와 매머드의 상아는 위턱의 두 번째 앞니가 크게 발달한 거랍니다.
이번 스토리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